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차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부터 비현실적인 체험들까지 말이죠. 사실 저는 좀 성격이 순한 편이고 다른 사람들과도 대립하는 편이 아닌 성격이라 누굴 이유 없이 또 미치도록 싫어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모가 절 지독하게 싫어하는 모습이 제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놀라운 일을 시모와 생긴 일로 인해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아니죠. 이 경험을 저뿐만 경험한 게 아니라 한 명이 더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 앞에서도 하게 된 겁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겪었으면 허구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알고 있을 일도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집안 이야기고 지난날 제 못난 성격을 말하는 거라 조금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사연을 말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저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늘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걸 하지 못했던 탓에 제 인간관계는 좁을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학교를 다니며 오래 보고 지낸 친구들 덕분에 친구 사귀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연애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제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결혼해서 4년이나 지났네요. 아마 지금의 남편이 먼저 제게 다가와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결혼도, 결혼으로 얻은 이런 행복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제게는 고마운 저희 남편은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제 눈에만 잘나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능력이며 성품이며 심지어 얼굴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자가 먼저 저를 좋아해주고 심지어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랑을 받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를 이만큼 사랑해줄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싶었던 저는 그런 남편과 일찍이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후 저희는 서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돈을 충분히 모았을 때 결혼을 하자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며 예쁜 사랑을 키워왔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킬 날이 됐습니다. 각자 자리를 잡아가며 부모님 도움 없이도 결혼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됐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으니 이제는 결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하루빨리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모가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던 거였죠. 그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의 직업을 문제 삼아서 말이에요. 저희 엄마께서 철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시모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철학원을 한다고 하면 무시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긴 했지만 저희 엄마가 철학원을 운영하신다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그리 적은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설마 그 문제로 결혼 반대를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부모님이 뭐 하시냐는 물음에 솔직하게 철학관 이야기를 꺼냈던 건데 그 일 때문에 저는 시모에게 면전에서 괄시와 모진 소리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뭐? 철학관? 아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야? 감히 철학관 딸내미가 내 아들을 넘봤다는 거야? 야, 너 내 아들이 우습니? 우리 집안이 우스워? 세상에 기가 막혀서 정말. 예,
너는 네 주제를 모르니? 다른 것도 아니고 철학관 하는 호래미 밑에서 자란 애가 어디 감히 귀한 우리 아들을 넘봐 넘보기에? 결혼이고 뭐고 절대 안 돼. 난 이 결혼 절대로 허락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라. 그리고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다시 또 둘이 만나고 결혼이니 뭐니 하겠다고 하면 나 그때는 너 정말 가만히 안 둔다. 그나마 내가 마음이 넓어서 여기서 끝내는 줄이나 알아. 알겠어? 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워낙 소심했던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속상한 마음을 지우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야 눈물을 흘려야 했죠. 그러자 제가 예비시댁에서 당한 일을 들으신 엄마는 크게 화를 내시며 난리가 나셨어요. 엄마는 저와 성격이 정반대여서 할 말이 있으면 꼭 하셔야 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소심한 딸이 괜히 욕먹고 돌아온 걸 참지 못하셨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는 곧장 시모에게 찾아가 화를 내고 따지셨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나 때문에 애들 결혼 반대한다면서요. 근데 내가 뭐 범죄자입니까? 철학관이 뭐 어때서? 내가 불법을 합니까? 험한 짓을 합니까?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해서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내고 영업하고 있는데 내가 철학관 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우리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당신이나 당신 아들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열심히 사는 우리 모녀를 그리 무시하냐고. 나한테 욕하는 건 그렇다 치지만 왜 죄 없는 우리 딸을 괴롭히는지 할 말 있으면 어디 나한테 해요. 괜히 착하고 순진한 남의 딸 잡지 말고 어디 내 면전 앞에서 짓거려 보라고. 저와 달리 참지 않는 엄마는 시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고 그러자 절 무시하고 깔보던 시모는 당당한 저희 엄마의 태도에 기가 죽었는지 찍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시모는 더 이상 반대할 핑계가 없는 건지 마지못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결혼 허락을 하고도 결혼 준비를 시작한 뒤에도 괜한 트집을 잡으려는 시모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저희 엄마가 나타나면 하던 말도 삼키는 시모 덕분에 저는 큰 문제 없이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저희 엄마와 있었던 일로 잔뜩 벼르고 있던 시모는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려 야단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모보다 저희 엄마가 한 수 위였죠. 엄마는 이미 시모가 저를 두고 작정하고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시모가 절 괴롭히지 못하게 늘 막아주곤 하셨습니다. 예, 너 이번에 첫 명절인데 친정 갈 거니? 너 이번엔 친정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시집 와서 처음 맞는 명절인데 제대로 보내야지. 이번에 제사하는 법도 배우고 음식도 배우고 그렇게 해. 친정은 무슨 친정? 원래 며느리들은 출가 외인인 거야. 그러니까 시댁에서 잘할 생각해라. 아니 시댁에만 잘할 생각해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됐을 때 시모는 제가 친정에 가는 게 꼴보기 싫었는지 친정에 가지 말고 시댁에서 일을 배우라며 절 붙잡으려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바보같이 시모에게 싫다는 말도 못하고 친정에 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절 기다리시던 엄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시모를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사돈 잘 지내시죠? 명절도 잘 보내고 계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딸이랑 사위가 아직 그 집에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예, 애들 저희 집에 있네요. 왜 그러시죠? 왜냐니요? 애들이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애들이 귀찮다고 늦장을 부리는 건지 사위가 게으름을 피우는 건지 왜 아직 출발을 안 했을까요? 설마 사돈이 붙잡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설마 애들 안 보내고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분명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절 무시하고 저희 집을 또 무시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겠죠? 아님 제가 언제 또 사돈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첫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데리고 있고 싶어서요. 그러니까요. 애들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시댁에만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딸이 고아도 아니고 제 입장에선 시댁이라고 사돈 먼저 만난 것도 억울한 입장인데 이렇게 늦장까지 부리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서로 예의 지킵시다, 사돈. 서로 귀한 자식 둔 입장에 서로 얼굴 붉힐 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제 말 알아들으셨으면 애들 얼른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제 앞에서는 며느리는 시댁이 더 중요한 거라며 친정도 못 가게 하셨던 시모가 저희 엄마의 단호함에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니 전 엄마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엄마는 시모가 절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게 어떻게든 도와주고 감싸주려 하셨어요. 덕분에 시모도 제 눈치를 보고 저도 시집살이를 덜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언제나 절 지켜주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소심한 탓에 저는 엄마처럼 똑부러지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 엄마는 모르는 곳에서 시모의 괴롭힘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소심한 제가 남편이나 엄마에게 고자질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교묘하게 괴롭히곤 했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계셨을 때는 저 대신 나서주시는 든든한 엄마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러던 엄마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끝내 돌아가시고 마셨고 그 후로 저는 시모에게 지독하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너 내가 똑바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줄을 몰라? 저는 어머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는데요. 이게 지금 말대꾸라고 있네? 너 지금 이따위로 해놓고서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대꾸가? 이게 내가 시킨 대로 한 거라고? 얘가 뻔뻔하게 지 잘못을 내 책임으로 돌리네? 야, 내가 잘하라 그랬지? 언제 이따위로 하라 그랬어? 네가 못한 걸 내 탓하는 게 당연한 거냐? 넌 네가 못하면 전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 그게 시어머니든 뭐든? 이 년이 아주 못된 년이네? 나 참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여가지고 그때 끝까지 결혼 못하게 막아야 했는데 말이야. 난 아직도 너 볼 때마다 열받아 죽겠어.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왔나 몰라? 어머님,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쁘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예쁘게 봐줘? 야, 네가 예쁜 짓을 해야 내가 예쁘게 봐주지. 예쁜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예쁘게 봐줘? 이제 와서 내가 뭐라 하니까 기분 나쁘니? 근데 기분 나쁘면 어쩔 거야? 이제 너 대신 난리 쳐줄 엄마도 없는데? 그동안은 네 엄마가 하도 난리를 쳐서 나도 참았던 거지만 이제 나도 안 참는다. 너 좋았던 시절 다 간 거야. 이제라도 내 며느리 교육 똑바로 시킬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보란듯이 태도를 바꾼 시모는 제대로 작정한 듯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꼬투리와 핑계들로 절 괴롭히고 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못살게 굴곤 하더라고요. 시모는 저희 엄마에게 쌓인 게 많았던 건지 심지어 엄마가 살아계실 적에 있었던 일까지 끌고 와서는 절 탓하고 괴롭혔습니다. 너 그때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너희 엄마한테 달려가서 일러 바쳤지? 그래서 네 엄마가 나 찾아와서 난리치고 갔던 거 기억 안 나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 좀 했다고 난리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지. 내가 성격이 좋아서 참아준 거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 우리 잘난 아들 데려간 주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남들한테 거짓말치고 돈 버는 여자가 그 난리를 피웠는지. 하여간에 넌 앞으로 친정도 없고 평생 내 눈치 보고 살 생각해야 할 거야. 내가 그동안 네 엄마한테 당한 거 똑똑히 기억하고 되갚아줄 거니까. 예전 일까지 끌고 와 작정을 하는 시모를 보며 정말 이를 악물고 괴롭힌다 싶었죠.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혼나는 게 분해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놈의 소심한 성격 탓에 전 한 번도 제대로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목구멍에서부터 말문이 막혀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화를 내긴커녕 눈물만 나와 시모에게 대들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시모에게 늘 당하며 속에 화가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엄마의 기일이 가까워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시모의 생일이기도 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생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진 시모 생일을 양력날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엔 음력으로 계산해서 생일을 보내겠다고 한 겁니다. 예, 내가 이번 내 생일은 제대로 보내고 싶어. 주변에 내 친구들이 하도 자랑을 해가지고 말이지. 누군 자식들이 어딜 보내줬다고 자랑하고 누군 자식들이 엄청 비싼 명품을 선물해줬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속이 뒤집혀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번에 걔들 앞에서 자랑 좀 하려고. 혹시 돈 많이 들면 어쩌나 걱정된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승연이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을 버는 줄 아는데 내가 그 돈을 아까워서 쓸 수 있겠니? 뭐 너도 밖에서 돈 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난 좋은 데 데려가고 비싼 명품 사주는 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뭐든 정성이 들어가야지. 자식들이 힘들게 번 돈을 죽어가는 늙은 노인네에게 써서 뭐 하겠니? 멋도 즐기는 것도 다 젊었을 때는 하는 거지. 안 그러냐?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요. 1년에 한 번뿐인 생신인데 뭐가 됐든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시면서 즐기시면 되는 거죠. 저희 주머니 사정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라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생신인데 어머님 원하시는 게 우선이죠. 그래도 나는 자식들 등골 빼먹으면서 돈 펑펑 쓰는 거 싫다. 그리고 그것들 다 돈으로 정성을 대신하는 거 아니냐. 난 정성이 들어간 게 좋아. 어쨌든 내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난 이번 내 생일을 멋들어지게 하고 싶구나. 네가 음식도 입이 떡 벌어지게 차리고 집도 좀 꾸미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네, 제가 돌아오는 생신에 잘 준비해 볼게요. 그래, 그럼 오늘 내 생일상에 차릴 음식 리스트를 받아 적어가고 부지런히 준비해라. 주말도 안 끼어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요? 어머님, 생신 한 달 넘게 남았는데요. 그거야 양력일 때 이야기고 나 이번에 음력으로 보낼 거다. 네? 음력이요? 왜요? 이전까진 계속 양력에 맞춰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주민등록상 생일도 양력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 음력으로 보내려고. 원래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형제들은 전부 음력으로 생일을 보내거든? 근데 나만 주민등록도 생일도 양력으로 보내. 우리 삼촌이 나 태어날 때 양력으로 해야 된다면서 입김을 넣어서 말이지. 그래서 이제까진 별 생각 없이 양력으로 계산해서 보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다들 음력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음력으로 생일을 보내면 집안이 더 술술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음력에 보내려고. 근데 뭐 잘못되기라도 했니? 양력이든 음력이든 다 같이 생일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생일까지 3일은 남았고 음식 준비를 못해도 장만 본 다음 아침부터 준비하면 될 텐데. 나 생일 하루 종일 보낼 생각 없다. 승연이도 해외에 있는데 우리 둘이 밥 먹고 네가 생일 축하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다만 내가 내 친구들 앞에 자랑할 수 있게 음식 많이, 집안 예쁘게 꾸며달라는 거지.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이 저희 어머니 기일이라서요. 거기다 돌아가시고 처음 돌아온 기일이라. 어머, 그랬니? 그날이 사돈 기일이었어? 아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아이, 전부터 말 좀 하지 그랬니? 나도 동네방네 내 친구들한테 떠들어놔서 토요일에 꼭 생일상 봐야 하는데. 아이, 그럼 사돈 기일을 내 생일 다음날 챙겨. 아니면 너 금요일에 퇴근하고 챙기든가. 원래도 산 사람이 먼저지 죽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잖니.
그럼 내가 내 생일상에 차릴 음식들 적을 테니 너는 내 생일날 어떻게 꾸밀지 좀 생각해라.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엔 이전처럼 생신을 양력에 보내시면 안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 첫 기일이라서요. 저희 친정 가족들끼리 그날은 꼭 모여서 어머니 기리자고 약속도 했고요. 제가 돌아오는 생신에 정말 성대하게 준비할게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꼭 음력에 생신 보낼 수 있게 준비하고요. 너 내가 방금 전에 한 말 그 사이에 까먹었어? 동네방네 자랑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말 집어넣으면 내 얼굴은 뭐가 되니? 그리고 너 아까 뭐라고 했어? 내 생일 잘 준비한다고 했지? 그럼 네가 네 입으로 뱉은 말 지켜. 그건 어머님께서 생력을 음력으로 보낸다는 걸 몰랐을 때. 그만! 조용히 해! 난 무조건 음력인 이번 주 토요일에 내 생일 보낼 거다. 그렇게 알고 준비나 열심히 해. 그리고 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 생일날 잠깐이라도 사돈 찾아가지 마라. 아무리 사돈 기일이라고 해도 내 생일날 죽은 사람 만나고 왔다면 내가 기분 좋겠니? 그래도 잠깐은. 아니 얘가 진짜. 야! 내가 찜찜하다고! 내가 내 생일날 귀신 묻혀오는 게 싫다고! 그리고 내가 아예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전날 그 다음날 갔다 오라고 하는데 왜 난리야? 어? 나 분명히 말했다. 내 생일 이번 주 토요일이고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준비해. 그리고 사돈 기일 챙기는 건 그 전날 그 다음날이야. 알겠지?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너무나도 다분히 그 의도가 보이는 행동이었어요. 시모는 1년에 한 번뿐인 엄마 기일을 제가 보낼 수 없게 하려고 한 거죠. 아마 저희 남편이 있었다면 시모도 그렇게까진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필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나가 있던 시기였으니 절 괴롭히겠다고 작정하고 한 짓이 분명했죠. 화가 났지만 그때까진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못됐다고 해도 저희 친정엄마 기일을 못 보내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솔직히 화를 내라고 떠밀어도 내지 못하는 제 답답한 성격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설말을 되뇌며 3일 보냈어요. 근데 시모에게서는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다며 친정엄마의 기일을 보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일날 어떻게 할 거냐며 재촉하는 소리만 나왔죠. 친정엄마의 기일로 넘어가는 자정,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시모 생일을 무시하고 친정 식구들과 친정엄마의 기일을 보낼 상상, 시모와 다툼을 벌이는 상상, 집안의 평화를 위해 시모의 생일만 준비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은 저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고 시모의 성질도 건드리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시모가 알 수 없도록 새벽에 잠깐 친정엄마가 있는 추모원에 갔다 오는 거였죠. 내 엄마 기일날 무슨 첩보 영화를 찍듯이 이런 식으로 다녀와야 하는 게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이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친정 가족들에게 또 엄마에게는 너무 죄송했어요. 저보다 못난 자식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추모원에서 한참을 울며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죠. 더 오래 친정엄마 곁에 있고 싶었고 더 오래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모의 괴성을 듣지 않으려면 서둘러 시댁으로 향해야 했어요. 저는 친정엄마를 만나고 온 걸 시모에게 들키지 않게 부은 눈을 얼음찜질팩으로 가라앉히며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밝은 목소리로 시모에게 인사를 한 순간 눈앞이 번쩍하면서 별이 보였습니다. 시모가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린 거였어요. 친정 식구들과 친정엄마 기일을 보내는 것도 포기하고 원하는 대로 생일상을 차려주려고 온 저에게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높아진 제 목소리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제가 친정엄마를 만나고 온 걸 시모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저 이것만 놓고 다시 차에 갔다 올게요. 짐이... 어머님,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뺨을 때리세요? 야, 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뭐라고 했어? 네 엄마 찾아가지 말라고 했지? 내 생일날 귀신 묻혀오지 말라고 했지? 근데 재수없게 죽은 사람을 묻혀오냐? 넌 네 생일날 네 입에 음식 넣어주는 사람이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하면 좋겠어?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안 찜찜하겠냐고? 그래, 뭐 너야 젊으니까 별 생각 없다고 해도 나는 나이가 있어서 기분 나쁠 거라는 생각을 못하니? 아니면 나보고 빨리 뒤져서 네 엄마 저승 친구라도 되라는 거야? 빨리 죽으라고 도둑고양이처럼 그 새벽에 몰래 거길 다녀온 거냐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그냥 저는 어머니 기일에 얼굴 못 비추는 게 죄송해서 잠깐 얼굴만 보고 온 거예요. 잠깐은 무슨, 안에서 한참 동안 있었으면서. 네? 어머님께서 그걸 어떻게... 그러고 보니 제가 새벽에 나간 것도 어떻게 하시고... 왜 몰라? 네가 어쩌나 싶어서 어젯밤부터 너희 아파트 동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아주 신나서 뛰어가더라? 너희 엄마한테 나 데리고 가라고 말할 생각에 신이 났는가 보지? 그래서 네 엄마한테 뭐 어떻게 빌었니?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 데려가 달라고 빌었어? 어? 뭐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리고 저희 집 앞에서 밤새 계셨다고요? 절 감시하시느라고? 어머님, 지금 이 상황 어머님께서 바라고 계획한 상황인 거죠? 정성이니 뭐니 생일상을 멋들어지게 차려달라고 한 것도, 갑자기 생일을 음력으로 보낸다고 한 것도 전부 저희 친정엄마 기일 때문인 거죠. 일부러 저희 친정엄마 첫 기일 망치게 하려고, 그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신 걸 보면 제가 분명히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걸 꼬투리 잡아 이러시는 거죠? 작정하고 사람 괴롭히시는 거 맞죠? 그래, 작정하고 괴롭히는 거다. 잘 아네. 아는데 왜 사서 혼날 짓을 하냐? 그러게 네가 추모원인가 납골당인가 안 갔으면 됐잖아. 내가 언제 네 엄마한테 다녀오라고 강요했어? 강요했냐고? 그리고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 네가 어쩔 건데? 네 엄마도 없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어쩌려고 덤벼들어? 야, 해봐. 억울하고 화나면 뭐라도 해보라고. 이 모든 상황이 시모의 계획과 감시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막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시모 생일이든 뭐든 제가 친정엄마를 보고 온 게 무슨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시모가 말하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박하고 싶었고 헛소리 좀 그만하라며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나약하게 눈물부터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뱉고 싶은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를 보곤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우니? 울어? 아주 네 시어머니 생일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죽은 사람을 묻혀오질 않나. 생일날 눈물이나 짜고 있지 않나. 아유... 그래서 이 다음에 뭘 할 거니? 뭐 하려고? 너 내 생일 그만 망치고 얼른 요리나 해. 그만 쥐어짜고 생일상이나 차리라고. 너 그거마저 망치면 이 다음 네 엄마 기일에도 생일에도 못 가게 만든다. 아주 평생 묶어두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제때 가고 싶으면 오늘 내 생일상 아주 그럴듯하게 차려라. 알겠어? 화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었던, 내는 법을 몰랐던 저는 시모의 고약한 행동과 말에도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주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막지 못한 채 시모의 생일상을 차려야 했죠.
시모가 원하는 대로 생일상을 차리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기다 집안도 꾸며야 했고 주방 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쉴 새가 없었죠. 또 주방 정리가 다 끝나갈 때쯤에는 그 많은 생일상을 혼자서 치우고 집안 정리도 해야 됐기 때문에 시댁에서 나올 땐 이미 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지만 그건 별로 힘들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보다 친정엄마 기일에 시모가 원하는 대로 놀아난 게 분하고 억울했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저희 친정엄마가 절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말이죠. 처음 꿈을 꿨을 때부터 꿈속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본 엄마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제 꿈에 찾아오지 않았던 엄마였고 그 전날 엄마의 기일인데다가 시모에게 당한 것도 있었으니 더더욱 반갑고 기쁠 수밖에 없었죠. 엄마한테 안겨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멀리 있는 엄마에게 단숨에 뛰어갔죠. 그런데 엄마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일수록 제 발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전에 보이지 않던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순간 우리 엄마가 맞는지 머뭇거릴 정도로 화가 난 얼굴이었죠. 저는 엄마가 화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가 전날 제대로 기일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미안하다고 엄마에게 말을 건넸는데 엄마가 버럭 화를 냈어요. 엄마 미안,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나도 오늘 진짜 엄마랑 오래 있고 싶었는데 가족들이랑 엄마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있고 싶었는데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못나서 엄마 돌아가신 날도 못 챙겼어. 넌 바보야? 넌 또 눈물부터 흘려? 엄마한테 할 말이 미안하단 말밖에 없어? 엄마 왜 그래요? 왜 그러긴 뭐가 왜 그래? 너 언제까지 네 시어머니라는 그년한테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거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혼나고 있을 거냐고? 엄마 없으면 계속 당하고 살 거야? 백년만년 바보 천치처럼 당할 거냐고? 그냥 눈 질끈 감고 들이받아. 일이 어떻게 되든 걱정하지 말고 할까 말까 생각도 말고 그냥 받아버리라고. 물론 엄마는 우리 소혜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알아. 그리고 당하고 사는 게 때리고 사는 것보다 마음 편하다는 아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다고 너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평생 네 시어머니라는 처년한테 평생 괴롭힘 당하면서 살 거냐고? 평생 엄마 걱정하게 만들 거냐고? 이제 네가 미친 척 전년 때려도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어. 그만큼 너도 참았고 그만큼 전년도 못되게 굴었으니. 그러니 제발 들이박든가 아니면 소리라도 질러. 당하고 있지 말라고 소혜야. 엄마,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엄마도 알잖아. 나 시어머니 앞이 아니라고 해도 같은 상황이면 누구 앞에서든 말이 안 나오는 거. 화보다 눈물부터 먼저 나온다는 거. 이제 더는 그런 행동 안 돼. 전엔 눈물이 나왔을지 몰라도 이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말해. 또 네 시어머니인 그년이 너 괴롭히면 소리 지르겠다고 화내겠다고 말하라고. 엄만 자신 없어하는 제 입에서 시모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절 붙잡고 화를 냈습니다. 어찌나 매몰차게 또 차갑게 화를 내던지 꿈속이라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찔움찔하고 겁이 날 정도였죠. 그렇게 한참을 저와 실랑이를 벌이던 엄마는 제 입에서 시모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자 이제 됐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절 쳐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시모를 가만둘 수 없다는 말씀만 남기시고 연기처럼 사라지셨죠. 저는 너무 순식간에 없어진 엄마를 붙잡아 보려고 손을 휘저었어요.
그러다 제 손이 어딘가에 부딪히는 느낌과 함께 꿈에서 깨게 됐죠.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더 죄송했어요. 진짜로 엄마가 하늘나라에서도 제 걱정에 하루가 멀다고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말이죠. 물론 그날 제 앞에 나타났던 엄마와 엄마가 했던 말들이 제 무의식에서 만든 꿈이라는 걸 알았지만 친정엄마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짐하게 됐죠. 저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에게도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일에는 화를 내고 싫다는 건 싫다고 표현하기로 다짐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막 새로운 다짐을 저 혼자 다져가고 있을 때 아침 일찍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모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시댁에서 돌아온 지 12시간도 되지 않아 연락을 해온 건가 싶었습니다. 이 전화를 못 본 척 피할 생각도 했지만 싫은 건 싫다고 잘못된 일엔 화내겠다고 바로 조금 전에 다짐해놓고 무서워서 피하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든 당당하게 행동하고자 했던 저는 아침부터 걸려오는 시모의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와. 네? 지금요? 어머님, 저 어제 어머님 댁에서 12시 다 돼서 나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땐 새벽 1시가 넘어갔고요. 그럼 저도 오늘은 쉬어야죠. 야, 누가 너 보고 일 시킨다고 했어? 너 보고 일하라고 안 해. 그러니까 당장 오라고. 내가 사실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너 당장 뛰어와. 바로 당장. 갔다부터 다른 설명도 없이 시모는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화가 아주 많이 난 모습으로 말이죠. 그 통화에서는 제가 싫다 좋다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일방적으로 말을 뱉고 전화를 끊었으니까요. 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괴롭혀 놓고서는 왜 갑자기 오늘 화를 내나 싶었습니다. 저로서는 황당했고 화가 날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무시하려고 하다가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어제 꿈속에서 엄마에게 제가 말했던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시댁을 향하며 시모와 있을 일을 상상하고 또 조목조목 반박할 말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시댁 현관문 앞에 서서 엄마와 나눴던 꿈속에서의 대화를 한 번 더 생각했죠. 엄마가 걱정하시게 만들지 말자, 시모의 괴롭힘에 더 이상 당하고 있지 말자 등등 마음속으로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말자는 말을 다짐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시댁으로 들어가자마자 조금 전 했던 다짐이 무색하게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날아왔던 컵 때문에 말이죠. 거기다 컵을 던졌을 시모를 쳐다봤는데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물건들이 집안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았던 저는 놀란 모습 그대로 시모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모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제가 꿨던 꿈과 관련된 일이었죠. 야, 너 도대체 어제 네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빌었니? 뭐라고 빌었어? 뭐?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요? 너 나 저주한 거 맞지? 네 엄마한테 나 저승길 같이 가자고 한 거 맞지? 뒤지라고 한 건 맞잖아? 그게 아니고서야 왜 네 엄마가 내 꿈에 나타나서 지랄 연병을 떨어? 네? 저희 엄마가요? 그래! 네 엄마! 아우, 지독한 년. 어떻게 뒤지고서도 사람을 괴롭히려고 꿈속에 나타나? 야, 너 솔직히 말해. 네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나 죽여달라고 했어? 아니면 어제 네 엄마 무당 친구들 찾아가서 나 저주하는 부적이라도 썼니? 그 살인가 뭔가 그런 거라도 날린 거야? 이 못된 년. 어떻게 지 시어머니를 죽일 생각을 해?
어디 죽어서까지 네 엄마가 날 괴롭히게 만들어! 시모의 꿈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어제 제가 꾼 꿈처럼 엄마가 시모 꿈속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꿈을 두 사람이나 꾸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어요. 기막힌 우연에 너무 놀라고 있던 그때 불현듯 꿈속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제 대답을 듣고 돌아서면서 시모를 가만둘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사라졌어요. 그제야 저는 어제 봤던 엄마가 단순히 제 무의식이 만들어낸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바로 제 곁에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더 자신감이 생겼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도 끌어올랐어요. 저는 그 감정 그대로 시모에게 화내기 시작했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저주하면 그게 그대로 이뤄지긴 해요? 저도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머님 억지에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테니. 뭐?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한 거야? 너 잠에서 덜 깼니? 아니면 뭐 급히 오다가 머리라도 다쳤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야? 아니 얘가 어디 다치거나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나한테. 이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기까지 하세요? 저 멀쩡해요. 어머님 때문에 어제 고생해서 지치긴 했지만 정신은 멀쩡하다고요. 그리고 미쳤으면 어머님께서 미치셨겠죠. 조현병이세요? 사람을 의심해도 정상적인 범죄에서 의심해야지. 비현실적인 일로 내 탓이다 의심하면 그게 조현병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미치신 것 같네요. 죄 없는 사람 아침부터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는 걸 보니. 뭐? 인연이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야, 너 진짜 미쳤어? 정신 멀쩡하다는 년이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미쳤다니 조현병이라니 악을 쓰고 있어. 야, 너 어제 나 저주한 거 맞지? 어제부터 계획해서 나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덤비는 거지? 이 년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이 못된 년이. 지 남편 없으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 야! 너 그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 내가 네 년 하나 상대 못할 것 같아? 너 아주 메타작을 당해봐야겠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시어머니를 존경하지. 너 더 맞기 전에 이리 와. 이리 와서 엎드려 뻗쳐. 너무나도 당연히 시모는 제가 화를 낸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까짓 게 감히 자기에게 덤빈다며 더 화를 내고 있었고 손에 잡힌 효자손으로 절 때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도 겨우 그 정도에서 기가 꺾일 순 없었습니다. 어제 엄마가 나타났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엄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죽자 살자 시모에게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맞아? 내가 왜 맞아? 내가 당신한테 왜 맞냐고? 당신이 뭔데 날 때려? 잘못했어도 당신이 내게 더 많이 했는데 왜 당신이 날 때려? 내가 당신을 때려야지. 당신이 지금까지 나 괴롭힌 적이 몇 번이야? 꼴랑 어제 한 번이야? 아니잖아. 수십 수백 번이잖아. 당신이 그만큼 날 괴롭혔잖아. 근데 왜 당신이 날 때려? 왜? 너 정말 왜 이래? 너 진짜 미친 거야? 너 우리 승현이랑 결혼한 소혜는 맞아? 야, 너 정신 차려. 너 박소혜야, 박소혜. 난 네 시어머니고. 그래, 나 박소혜야. 넌 내 시어머니가 맞고. 그걸 아는 사람이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혀? 우리 엄마 기일 못 기리도록 생일까지 바꿔가면서 거기다 잠복하면서까지 사람을 감시해? 당신 정말 시어머니 맞아? 시어머니가 사람 괴롭히라고 있는 거냐고? 그것도 며느리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괴롭히는 게 시어머니야? 그게 인간이야? 그래! 어디 때려봐. 때려보라고. 나도 이제 2판 4판이야.
당신이 말한 것처럼 지랄 연병 다 떨어보겠다고? 예, 안 돼. 그거 던지면, 저게 얼마짜린데?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놨으면서 비싼 거 안 비싼 거 골라서 화풀이 했나 보지? 내가 당신 앞에서 보여줄게. 진짜 화가 나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다 부숴버릴 거야. 다 부숴버려! 소혜야, 안 돼! 화를 내면서 더 흥분했던 저는 시댁에 있는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바닥에 내리 꽂았어요. 그땐 유리 파편이 바닥에 뒹굴든 바닥이 흥건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다 던지고 내리 꽂았죠. 그러자 급해지는 건 시모였습니다. 정말 이러다 집안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시모는 어떻게든 절 말려보려고 했어요. 소혜야, 그래 알았다. 우선은 진정 좀 해봐. 뭔가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네 마음 알겠으니까 우선은 진정 좀 하라고, 응? 그전까지 조금도 흔들림이 없던 시모였지만 정말 미친 사람처럼 악쓰고 난리치는 제 행동에 당황했는지 처음으로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야, 너, 인연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제 이름까지 부르면서 말이죠.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음에 또 성질을 부리려면 부릴 수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시모가 절 우습게 보는 일을 만들어선 안 됐죠. 이번 기회에 강렬하다 못해 끔찍할 정도의 기억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정하라는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시모에게 화를 냈죠. 내 이름이 박소혜였어? 난 또 야, 너, 인연, 미친년 이게 내 이름인 줄 알았네. 당신 때문에 내 이름도 잊고 있었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사람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든 사람.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혀서 지치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걱정에 당신 꿈속에 나타났겠지. 당신 어제 우리 엄마 꿈 꿨다고 했지? 혹시 우리 엄마가 남색 실켓 티셔츠 입고 있지 않았어? 아이보리색 월남 치마 입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아까 말했니? 아니, 당신은 나한테 우리 엄마가 나타났다는 말밖에 안 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제 꿈속에 우리 엄마가 나타난 사람이 당신뿐만이 아니거든. 우리 친정엄마 내 꿈에서도 나오셨어. 내 꿈에 나오셔서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나도 꿈인 줄만 알았거든? 근데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꿈이 아닌가 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매일 일러주려고 당신이 나한테 한 짓거리들 전부 다. 당신 어제 꿈속에서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당했는진 모르겠는데 어제 당했던 일에 10배, 100배 더 시달리게 해달라고 내가 엄마한테 말할 거야. 내가 당신 죽이려고 저주했다고 했지? 그 말이 시가 될 수 있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빌게. 어디 진짜 그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 뭐? 그게 정말이니? 정말 네 꿈에 네 엄마가 아니 사돈께서 나타나셨어? 아이고, 정말 그래서 내 꿈에 나타난 건가? 그래서 그렇게 윽박지른 건가? 아유, 제가 저렇게 내 꿈속에 나타난 모습 그대로 말하니 안 믿을 수도 없고. 아유, 정말. 소혜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돈께서 그리고 네가 화가 풀릴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절대 너 괴롭히지 않을게. 비겁해 보인다는 거 알아. 근데 사돈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서는 밤새 날 혼내셨어. 그래서 네 잘못은 아니지만 밤새 시달린 게 화가 나서 널 불렀던 거야. 나 어젯밤 꿈속의 일 또다시 당하고 싶지 않어. 그리고 사돈께서도 매일 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 혼내는 것도 일이시잖니. 내가 너 안 괴롭히면 너도 사돈께서도 편하실 테니까. 제발 말씀 좀 잘 해줘, 응? 내가 진짜 너 털끝도 건들지 않을게. 그리고 이제까지 한 짓들 전부 다 잘못했어, 응? 시모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데 속이 시원한 것보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엄마가 어젯밤 제 꿈속에 나타나 하신 말씀처럼 정말 시모에게 찾아가 혼냈다는 그 사실에 너무 놀라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엄마가 하늘나라에서도 제 걱정을 하셨다는 생각에 말이죠.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았는데 그때 울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시모가 다시 절 우습게 볼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뒤돌아 아직 화가 덜 풀린 척 씩씩거리며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올라탄 뒤 엄마를 생각하며 펑펑 울었죠. 꿈속에 나타난 엄마가 진짜 엄마였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아쉽고 미안했습니다. 조금 더 걱정 끼치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여드릴 걸. 내 걱정이 아닌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로 대화했으면 좋았을 걸 생각하며 후회했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제 곁에 있고 절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기뻐하실 모습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후 저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엄마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지냈어요. 그 고생을 당하면서도 평생 변하지 않던 소심한 성격이 당당하고 할 말은 하는 성격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괄괄하게 사람이 180도 변한 건 아니지만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시모에게도 말이죠. 그날 이후 시모는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 입에서 용서하겠다 말겠다는 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치 용서해달라는 듯이 제게 잘 보이려고 했죠. 저는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 잘해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덕분에 시달림 없이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그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직도 적응을 못한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내인 제가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으니 좋아하고 있어요. 남편도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와 시모의 꿈속에 나타나준 저희 친정엄마께 고마워하고 죄송해했고요. 제가 가끔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우연히 겹친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날이 친정엄마의 기일이었고 저나 시모나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의식 안 할 수 없었으니 그 무의식이 꿈으로 발현된 거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진짜 엄마가 잠시 저와 시모의 꿈속에 나타나 준 거라고 믿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기적적인 힘을 빌리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제게 깨닫게 해준 교훈을 제 삶이 끝날 때까지 잘 간직하고 지키려고요. 앞으로 제가 행복할 수 있게, 저와 제 가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할 말은 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럼 제가 하늘나라에서 엄마를 보게 됐을 날 제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죠. 여러분께서도 먼저 떠난 가족분들이 우리들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가족들이 날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